그리고 그런 점에서 본다라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도시 발전에 대해서. 근데 몇 가지 그냥 이게 특별히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 마음에 드는 걸로 올라온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하고 비슷한 걸로 그런 것인데, 창조계층으로 유명한 리차드 플로리다가 뭐 2018년, 19년에 썼던 글인데요. 결국 고성장 기업들이 원하는 도시 활력, 고성장 기업들은 어떤 곳에 가는가라는 거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고밀 공간, 어메니티 시설이 풍부해야 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여기 오해도용 멀지 않죠. 뭐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런 청년 인재들이라거나 기업들이 선호하는 곳은 결국은 경관적으로 아름답고 어메니티 시설이 풍부한 곳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플로리다 같은 경우 줄여가지고 그냥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장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건 도시 전체로는 이렇게 가꿀 수가 없습니다. 대개 우리가 도시의 미라는 거는 전체로서 도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리라거나 하나의 포인트에서 발생을 하죠. 근데 다만 차이가 있다라면은, 과거에는 포인트별로 도시의 미를 생각했다라면은, 요즘 흔히 우리가 MG라고 부르는 물론 그 MG 쪽에서는 반대합니다.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이걸 하나로 묶냐고 해가지고, MG 세대라고 부르는 곳에서는 하나의 포인트보다는 되게 거리를 중요시 여기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얘기들 하는 것이, 거리 자체를 단순히 사람이 지나가는 통로로 볼 게 아니라 이것을 직선의 선형의 어떤 클러스터로 보고서 육성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해 보자라는 지적들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걸핏하면 아무데나 이름 붙이는, 가로수길 이후로 온 동네에 붙이는 그러한 것들도 그런 것을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카드 소비액을 가지고 조사한 걸 보면은, 청년들은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에서 소비하는 것보다 길에서 소비하는 금액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K 골든 코스트 말씀하셨을 때 하나 제가 첨언을 드리고 싶다면, 결국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이 저는 어떨까 하고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적극적이긴 합니다만은, 포인트별로 중요한 거점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포인트와 포인트를 연결하는 거리를 어떻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혁신 거점이라고 하면 많이 보시는 책이죠. 뭐 브루킹스에서 나온 책자들인데,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역의 혁신 자산으로 카페라거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시설들이. 그리고 우리나라를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서 이 조성철 박사는 분이 쭉 조사를 했던 걸 봐도, 결국은 국내 창업 기업들이라고 하는 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이라거나 하는 곳, 그 다음에 서울에서 홍대 앞에 합정동 지역, 홍합밸리라 그러나요? 성수동, 이런 지역하고 굉장히 정부에서 돈을 많이 들었지만은 정말 재미없고 그렇게 썩 발전해 나가지 않는 대덕 쪽을 비교해 놓은 것들인데요. 보시면은 어차피 지역 발전하고 사람을 채용하고 하는 거는 민간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백그라운드가 내는 동력이 산업기술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문화라거나 사회적인 어떤 결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표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요구에서 대학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게 저의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뭐 대학은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죠. 이 최근에 서구에서는 많이 뭐 대학의 변화, 그래서 뭐 이제는 제3의 모델까지, 기업가형 대학을 지나서 제3의 모델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산학협력으로 가장 유명한 대학이, 그래도 이름을 가장 많이 알린 대표적인 곳들이 어디냐면, 여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또 하나가 부산에 있는 부경대인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성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긴 공대 교수님만 있어서 그렇다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저희 국토연구원에서 제안해가지고 재작년부터 캠퍼스 혁신팍, 즉 대학의 유휴 공간을 기업용으로 쓸 수 있자라고 해가지고 뭔가 제도화를 시킨 게 있는데, 여전히 국문학, 철학 이런 쪽으로 가면은요, 대학은 상아탑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이 시험 캠퍼스가 앞으로 나갈 방향에서 여기에 어떤 과가 들어오는 나도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학의 첫 번째로 아마 저는 시흥시에서 서울대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음, 또는 요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대학들이 창업 쪽은 굉장히 강해요. 수많은 창업 인큐베이터들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업 인큐베이터에서 3년 안에 졸업을 해서 나가질 못하니까는 그 기간 늘려서 7년까지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창업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기업의 연령이 대한민국 평균 제조업체 연령보다 오버하는 뭐 이런 경우도 생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당히 중요한 창업 쪽에서
그런 장애가 생겨서 밖으로 더 못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창업 인큐베이터를 나오면 밖으로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100제곱미터 공간에서 대학 안에 있는 구내식당을 가지고서 밥 먹으면서 뭐 어쩌고 살았는데 갑자기 졸업하려고 자치단체의 담당자분께 문의를 해보면은 저쪽에 있는 1000평짜리 땅을 뭐 소개를 해주신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창업 쪽에 머물러 있는 대학을 조금 더 한 단계 더 어떤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어떻게 끌어갈 건가라는 게 아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뭐 인재는 생략하겠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대학의 가장 핵심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지적 재산이지 않습니까? R&D라거나 기술적인 이런 건데, 실제로 대한민국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제조업체 중에서요, 상시적으로 R&D가 필요한 제조업체가 몇 개 없을 겁니다. 아마도 여기 시흥과 안산에 있는 제조업체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할 거라고 봅니다. 당장 내일 납품하는 거 맞추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R&D고 무슨 직원 교육이냐라는 얘기들이 나올 것이고, 실제 대학 근처로 가기거나 대학 캠퍼스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대학을 선호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교수님들과의 R&D가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학생들을 쓰기 쉽다라는 겁니다. 특히 대학원 랩에 있는 학생들, 잠깐 와서 일하다가 다시 연구실 가서 공부하는 형태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대학의 도서관이라는 게요, 전자전을 아시겠지만 한 편 딱 살려 그러면 비싸잖아요. 한 4, 50불씩 하지 않습니까? 공대 쪽의 어떤 것들은 인문사회과학 계열이 보통 2, 30불씩 하는 2, 30유로 하니까는 대학 도서관이라는 게 그런 걸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대학 안에 있는 회의 공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상외로 다수의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러려면은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은 처음에 이 전체 캠퍼스를 설계할 때부터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겁니다. 아마 이게 같이 논의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개개의 시설들이 개개의 목적을 가지고 이미 출발해 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걸 개방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뭐 이런 부분인데 한번 볼까요? OECD에서 2019년에 그 산학협력과 관련돼서 이제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그게 그쪽에 보면은 국공립대학의 의사결정기구의 그 보드에, 그래서 보드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가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 시민단체, 그다음에 외국의 전문가, 뭐 이렇게 쭉 해놨는데 보시면은 대개 다 보면은 민간 부문이라거나 이쪽들이 상당히 강하죠. 한국은 보면은 없습니다. 이게 없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국공립대학 자체가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민간 부문에서 이러한 보드에, 물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 별도의 법률에 의학인 거기 때문에 민간이 보드에 들어갈 수는 없죠. 근데 그와 준하는 형태로라도 이게 들어가지지 않으면은 지역의 눈높이와 대학의 눈높이가 굉장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처음에 구성을 할 때, 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시흥시에서도 여기 이 전반적인 건축이라거나 개발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라면은 그런 예산을 투입하는 단계부터 이들 눈높이를 조금 지역에 맞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공간 자체가 열린다 그래서 조직이 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을 기업의 눈높이, 지역사회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어떤 시도들이 꾸준히 있어야 될 거다. 그래야만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대학에 대해서 지역이 기대하는 바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대학이 결국은 청년들을 견인하는 어떤 거점으로서 지역의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아마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아마 이 말씀이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